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먼저 요약을 해보면 역시 인플레이션 이슈 계속 제기가 됐죠. 특히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80달러 넘어가면서 투자들이 보통 80달러 그러면 이제 다음 마디를 90달러로 보는 게 아니라 100달러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달러 바라보게 될 거다.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5% 올라가면 이제 100달러 되는 건데 그동안에 올라왔던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연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걱정을 하게 되고 경기도 안 좋은데 유가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된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지표가 잘 나와서 이걸 좀 방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무역 지표 안에 또 국제유가 관련된 내용들이 또 녹아서 들어갔잖아요.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석유 제품이라든가 원유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재료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일본 이슈하고 합쳐져서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도 일부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그룹주가 대부분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이제 지분을 판다더라. 그럼 이제 이게 삼성전자 한 종목이 오늘 지수 낙폭의 절반 이상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규모가 삼성전자 홍라이시 지분 매각 규모만 한 2천만 주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이 물량을 과연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걱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재료가 더해지면서 수급이 더 꼬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가도 장중에 이제 1,200원 정도면은 이제 꼭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그 근처가 고점이 될 거야. 근데 막연하게 이제 기대였는데 1,200원을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투자들이 이러다가 이거 뚫고 나가서 1,200원이 오히려 이제 지지선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버리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더 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환차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매수는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해지한다라고 해서 선물 매도를 하고 또 그게 수급이 꼬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200원 부근에서의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워낙 많이 나왔는데 그 매도의 대부분은 전기전자 업종이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인 게 아니라 거꾸로 늘렸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에 다음에 수급 불안, 삼성그룹주 관련된 수급 불안도 있었고 여기에 외국인들이 반응하면서 오늘 고전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차트로 보면 지난주에 찍었던 저점 부근에서 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거든요. 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차트로 보면 지지선 다 깨고 급락 이게 되게 안 좋은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대형주 몇 개가 이제 견뎌내면서 보통 이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61선 부근에서 지지가 되거나 이런 형태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멀뚱하니 뚝 떨어져 가지고 갭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만회하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계속 버벅거리고 있고 5일선이 막 뚝 하고 떨어지는 각도가 굉장히 좀 고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추세가 이제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나마 조금 이제 투자들이 기대 이런 걸 좀 걸고 있는 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주봉인데 60주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60주선에서 꼬리 달고 이제 올라갔잖아요. 오늘 60주선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이제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중에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만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근에서 그러니까 오늘 일부 기대는 가동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점에서는 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주봉에서 지금 3주 연속해서 제가 주간증시 전망대에서 2020년도 이후에 이제 주가가 코스피가 3주 연속 빠진 적이 없었는데 그 패턴이 이번 주에도 유지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출발은 별로 좋지 않죠. 오늘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만회하려면 3일 동안 무지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과연 이제 저 패턴을 다시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만약에 이제 60주선이 깨지고 제대로 된 꼬리를 달지 못하게 되면 다음 지지선이 2,800이다 또 이렇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대기 매수세가 가동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은 이제 부담을 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희망은 오늘 매도를 좀 줄이거나 차선은 매도를 좀 덜하거나 이제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코스닥도 되게 많이 팔았고 코스피 양시장 1조 원 팔았잖아요. 1조 원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이 이제 막판에 좀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연기금도 매수. 연기금 매수는 조금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낮아져서 연기금이 연말까지 목표로 했던 국내 주식 비중이 그냥 채워져 버린 상황이 생겨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한 3,000포인트 초반 중반 이 정도만 돼 있어도 연기금 국내 주식 비중이 높을 텐데 팔았고 여기에다가 증시가 빠져버리면서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연기금이 주식을 더 안 팔아도 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는 조금 매도가 진정되거나 매수로 들어오는 날이 좀 이전보다는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역시 외국인들이 워낙 이렇게 팔아버리면 시장이 못 견딥니다. 한 2천억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국내 수급으로 또 기관도 금융투자 이렇게 매도 나오면 또 이제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괜찮은데 외국인들이 저 정도 규모로 팔아버리면 좀 못 견디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 순매도가 8,245억인데 전기전자 순매도 금액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IT 판 거예요. IT에서도 좀 골라서 판 거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 그렇다고 다른 업종 보면 엄청나게 매도한 업종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열심히 샀고 운수장비 사고 이런 게 있는데 많이 판 업종이 철강 쪽인데 사실 철강도 400억이 안 되잖아요. 대량 매도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수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실상 한 놈만 팼다. 그러니까 한 놈만 패면서 증시 자체를 좀 무너뜨리는 결과적으로는 워낙 삼성전자가 3% 이상 빠지는 게 삼성전자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식시장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렸다. 외국인들이. 그렇지만 다른 업종을 덜 팔았다라는 게 내일장에서 어떤 이게 이제 마저 다른 거를 팔게 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업종을 안 판 게 내일장에서는 전기전자 오늘 하루 판 건 일시적이야 뭐 이런 신호가 될지는 일단 봐야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뭐 좀 삼성 외국인들이 오늘 주목되는 거는 이제 되게 많이 팔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종목으로 보면 삼성 SDI도 이것도 이제 전기전자 업종으로 들어가거든요. 두 종목이에요. 이 두 종목 순매도 규모가 전체 매도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다른 쪽에 어떤 매매 금액 보면 네이버 카카오 1,000억 원 정도 합쳐서 1,000억 원 판 게 있지만 그렇게 세다라고 보긴 어려웠거든요. 근데 뭐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SDS, 삼성생명, 삼성전기, 그러니까 삼성그룹주를 대체로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삼성 SDI, 삼성전자 한 종목이 전체 순매도 규모의 9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 놈만 팻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건 하이닉스는 그러고서 또 샀어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삼성그룹주에 많았고 이게 기관은 더 노골적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러니까 ETF 보면은 순매도 2위 종목이잖아요. 삼성물산, 삼성전자 우선주, SDI, 신세계인터내셔널도 그냥 덩달아서 정미경 씨 상속세 물량 제가 상속세 내야 돼서 신세계인터내셔널 한 1,000억 정도 팔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어떤 기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얼떨결에 또 맞았고 이 종목도 삼성생명, 삼성 SDS, 호텔신라까지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인플레이션 재료지만 이제 삼성그룹 재료가 좀 시장을 누르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홍라희 그 관장이 1조 4천억 정도 해당되는 지분을 팔아야 되는 거의 2천만 주 정도 된다고 하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400억에 해당되는 SDS 지분 이서연 이제 이사장도 2,400억 그다음에 각각 2,400억 이 정도 물량을 던져야 된다고 하면 하루 거래량 감안해 보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오늘 하루에 끝난 건지 추후에 영향을 더 줄지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KB 증권하고 신탁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물량 정리가 될지는 좀 봐야겠죠. 이게 이제 블록으로 받을지 아니면 어떻게 받을지는 이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게 이제 공매도 세력하고 조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공매도 삼성 SDS가 오늘 6% 장중에 뭐 8% 넘게 빠졌죠. 공매도 비중이 21%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는 그렇게 공매도 비중이 높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SDS 같은 경우는 뭐 전체 거래량의 5분의 1이 공매도였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공매도 세력들이 장난을 쳤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재료와 공매도 세력의 수급 불안이 겹치면서 이제 좀 많이 괴롭힘을 당한 그런 형태였죠. 그리고 이제 재료가 여기서 또 더해진 게 이제 수출입 동향인데 뭐 사실 수출만 놓고 보면 되게 좋잖아요.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수입에서 그러니까 원유 부분이 70%가 급증을 하는 형태가 됐고
석유 제품이 뭐 430%, 석탄이 217%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쪽만 많이 보다가 수입 쪽을 바라보니 이게 이제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 우리 무역 수지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수출 호조가 덮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오늘 시장에는 부담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금리 건은 뭐 어차피 해외 쪽에서도 예상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노란색이면은 금리를 동결할 걸로 예상되는 나라, 빨간색이면은 인상할 걸로 예상하는 나라, 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내릴 걸로 예상하는 나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인상할 걸로 예상했던 나라라서 금리 부분은 뭐 이렇게 크게 인상한 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번 인상에서 연내 한 번, 오늘은 이제 동결했지만 연내 한 번 더 이제 올릴 거다. 다음 달에 바로 인상할 거다. 이렇게 돼서 오늘 그 이제 동결이지만 이제 인상에 대한 어떤 것도 일부는 아마 영향을 좀 받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말씀드렸고, 조금 이제 반대될 수 있는 재료도 좀 살펴보면 그 공급망 우려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논란이 커진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완화될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확진자 추인데 지금 많이 감소했죠. 고점 대비.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말레이시아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가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게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칩 생산이 좀 정상 가동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의견들,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뭐 혹시 이게 좀 빌미가 되면 어떨까 이런 기대감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이건 또 이제 베트남인데 베트남의 확진자 추이도 상당히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블룸버그에서 이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인텔하고 삼성하고 이제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 호치민에 있는 공장 가동이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일부 공급망 문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가 이제 오늘 오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이제 이것 때문에 줄었는지 저것 때문에 줄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약간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재료가 있긴 있었는데, 오늘은 뭐 시장에서는 낙폭을 줄였다가 이것 때문에 줄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저거 자체가 뭐 코로나 줄어서 그래서 공급망이 완전히 복원됐다 이런 차원의 뉴스는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의미를 둘 정도의 어떤 반응이 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환율도 이슈였는데, 오늘 제가 이제 환율을 보면서 1,200원 근처로 와서 이제 좀 매수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그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나왔나 보니까 이게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차트입니다. 예전에 이제 홍춘욱 씨가 이제 비교했던 차트를 제가 인용을 해온 건데,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게 지금 1,200원 선이잖아요. 지금 1,200원인데, 그러니까 1,200원이 찍히면 환율이 거기서 이제 대체로 뭐 이때 이제 뭐 금융위기 때 말고는 이제 1,200원 근처가 좀 환율이 꼭지가 되는 경우가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부근 되면 증시가 조정을 보였다가 올라가고 조정을 보였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좀 나와서 요번에도 환율 1,200원이 좀 변곡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뭐 일부 이제 제도권 쪽 증권사 출신 분들 중에서는 현재 위치에서는 좀 대형주들 슬슬 분할로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주장들도 일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분석들도 이제 의견들도 일부는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아버리면 이런 어떤 데이터라든가 과거의 통계 자체가 이제 무의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급한 건 이제 수급이 돌아서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다 봐서 이제 포인트로 이제 넘어와서 보면 코스피가 지금 60주선이 살짝 깨졌죠. 환율은 1,200원이 올라가서 그게 이제 돌파가 되는 시도가 장중에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변곡을 만들어내느냐 실패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2,800까지 또 갔다 와야 되느냐 아니면 그 깨고 내려가느냐, 이런 고민을 또 투자들이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꼬리 달아주고 환율이 여기서 정점 맞고 눌러주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정확하게 1,200원이 딱 정점이 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근처에서 환율 상승폭이 좀 주춤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투자자들에게는 좀 안도감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지는지가 이제 좀 중요한 어떤 시황상 변수가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좀 빠졌죠. 국제유가는 올라가도. 근데 이게 다시 또 올라가 버리면
푸틴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가 올라간다? 그럼 도대체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떨어지는 거야?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함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 돌아가는 시간대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요것도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포인트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위드 코로나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뭐 위드 코로나 되면 증시가 올라간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가 하나의 어떤 계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돼서 시장이 이제 돌아서는 계기가 되면 조금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는지 좀 주목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접종률이 2차 접종률이 60% 넘어갔고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재료에 이게 뭐 증시에 반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재료가 계속 유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투자들에게 어필이 되느냐, 요것도 이제 좀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다 제외하고 가장 메인은 역시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수급이 안 돌아서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이제 저렇게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2,900이 아니라 3,000은 이미 깨진 상태에서 2,900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지지선 상승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완전히 이제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선 정도에서는 좀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선다 이런 신호가 나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재료보다 뭐 지금 코스피 60주선이다, 환율이다, 뭐 삼성전자다 이게 아니라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한 종목을 1,100만 주가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이제 좀 매도가 멈춰주고 돌아서는 신호가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 만기 겹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서, 다른 재료도 되게 천연가스, 뭐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종목별 반응, 뭐 지지선 이런 거 중요하지만 이제 수급을 보면서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변동성이 계속 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밑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것보다 이렇게 등락해 주는 게 좋은데, 일단 빠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전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는 흐름이 나오는 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밀렸을 때 빠르게 돌아서지 못하면 이제 투자들이 계속 밑을 자꾸 툭툭 건드리는 거는 이제 깰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부담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담이 좀 완화되는 흐름이 나올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 이제 팟캐스트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저는 시나리오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약간 이제 좀 시나리오가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이제 조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황 중심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코로나 백신 지나가고 하면 제가 이제 준비했던 여러 가지 방송들, 저 이외에 이제 좀 다른 분 의견 듣는 방송들도 계속해서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